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BMW에서 신형 M3 M4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새로 나온 M3 M4 아직 실물을 직접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온라인 영상을 통해 올라온 사진과 영상들을 보여드리고 또 어떤 부분이 적용이 됐는지 최대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3, M4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자세하게 깊게 파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굳이 제 영상을 보시지 않으시더라도 문제는 없을 듯한데, 그래도 이번에 M3, M4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궁금하다, 일단 발표를 영어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기 답답하다 하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게 적용이 됐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M3, M4니까 어떤 엔진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역시 3.0 트윈터보 엔진이 적용이 됐고 인라인 6 실린더예요. 그러니까 6기통의 인라인 엔진이고, 기본적으로 일반 M과 컴피티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 둘 다 S58B라는 그 엔진 코드가 적용이 됐는데 뒤에 숫자는 약간 달라요. 일반 M3, M4는 3050, 5가 알파벳 5입니다. 그리고 컴피티션 같은 경우는 30T0 이렇게 코드네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같지만 약간은 차별성을 뒀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한 출력, 이 북미 기준으로 일반 M 같은 경우는 473마력, 그리고 M 컴피티션 같은 경우는 503마력이 들어가요. 한국에는 대략 480마력이나 510마력 이렇게 표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나중에 보면 알겠죠. 그리고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그 최대 마력이 나오는 부분이 6250rpm 똑같습니다. 일반 M이든 컴피티션이든. 그리고 이 두 엔진 모두 레드라인이, 그러니까 연료 차단이 7200rpm에서 돼요.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7500까지 충분히 늘릴 수 있었는데 안전성을 위해서 굳이 7500까지 늘리진 않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어마어마하게 많겠지만. 자,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최대 토크 부분이에요. 최대 토크가 출력되는 그 RPM 범위가 일반 M과 컴피티션이 다릅니다. 일반 M 같은 경우는 2650rpm부터 6130rpm 그 사이고요. 그리고 컴피티션은 2750rpm부터 5500rpm이에요. 그러니까 M 컴피티션 들어간 엔진이 훨씬 최대 토크가 나온 부분의 RPM 범위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전을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렇죠? 기어를 좀 더 자주 변속하는 느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굳이 연료 차단까지 가지 않고 변속하는 것과, 그리고 대략 변속 타이밍을 7200rpm까지 풀로 쓰는 것과 7000rpm 그리고 한 6750rpm 이 정도 쓰는 그 변속 타이밍을 계산해서 토크 곡선을 한번 보게 되면 어느 쪽이 더 토크가 떨어지지 않고 재밌게 운전할 수 있는지 이 느낌도 운전자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M 같은 경우는 거의 6130rpm이니까 실질적으로 6000rpm이 넘어가면 7000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 풀 RPM까지 쓴다고 보는데, 컴피티션 같은 경우는 5500rpm이 최대 토크가 끝나는 부분이니까 대략 한 6500 정도에서 변속을 하게 되면, 물론 레그레이스하고 좀 다른 개념인데 일반 토크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파워 드리프트나 파워 스핀 턴 같은 경우는 이 RPM에 맞춰서 한번 이렇게 도전해보면 훨씬 더 재밌는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밌죠? 근데 또 하나 이 M 엔진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요즘 나오는 터보 엔진은 대략적으로 최대 토크가 시작되는 그 RPM이 보통 1000rpm 후반대예요. 1700, 1800, 늦어봐야 뭐 한 2000rpm. 그런데 지금 이 M차 같은 경우는 최대 토크 자체가 2600rpm이 넘어가야 최대 토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뜻은 뭐냐면 아무래도 저 RPM에서는 약간의 터보 렉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수치에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나오게 되면 과연 최대 토크에 다다르기 전에 엔진 힘이 어떻게 전달될지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하고, 그 사이에 시프트 기어가 어떻게 물려 들어갈지 이 부분도 되게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이번에 그 발표된 제로백 성능을 보면 일반 M 같은 경우는 4.3초, 이게 표시되는 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컴피티션 같은 경우는 제로백이 3.9초 혹은 4초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뜻은 뭐냐면 거의 470마력, 500마력의 차가 제로백이 4초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보통 이 부분은 3단 기어가 들어갔을 때 100km가 도달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단, 2단이 아주 짧은 숏 기어가 아닐 거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거꾸로 짚게 되면 1, 2단의 롱기어와 최대 토크가 올라가는 그 RPM의 시작점이 2600rpm 이상이기 때문에 그 RPM을 유지하지 않고 저 RPM 영역대로 계속 운전하게 되면 좀 더 잘 나가는 듯한 느낌은 많이 안 들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대신 연료 절감은 엄청나게 되겠죠. 대략 뭐 한 2000rpm 정도에서 계속 운전을 하게 되면 많은 연료 소비를 억제하리라 생각합니다. 차가 나와봐야 아는 거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수치를 보고 예상을 해보는 건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차가 나왔는데 제가 생각한 거와 좀 더 다르게 표시가 된다 이러면 저한테는 상당히 재밌는 차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네요. 자, 그리고 최고속은 250km로 제한되어 있는데 여기에 M 드라이버스 패키지를 선택을
선택을 하게 되면 290km까지 상향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특징적인 게 오일 순환 시스템과 쿨링 시스템을 많이 업그레이드 했다고 해요. 이 부분이 트랜스미션 쿨링을 뭐 별도로 분리해서 장착한 부분도 있고, 물론 이 부분은 컴피티션에만 적용된 부분인데, 거기에 재밌는 점이 또 어떤 게 추가가 됐냐면 시동을 끄고 나서 쿨링 펌프가 작동을 합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작동을 하게 되면 그 터보차저, 터빈을 식혀주기 위한 그런 쿨링 펌프가 작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터보 타이밍의 개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터보를 식혀준다는 것보다는 서서히 식혀주면서 터빈 안에 들어가 있는 베어링을 보호해주고, 그 터빈 자체가 소모품이거든요. 근데 수명을 더 길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추가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는 기존에 특히 터보 타이밍을 걱정하시는 분들, 요즘 최근에 나온 많은 터보 차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시동을 바로 끄게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마음 한구석에 찝찝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다. BMW에서 이 부분을 적용한 것을 보면 아직도 좀 더 고성능의 차, 그리고 터빈의 사이즈마다 약간은 다르지만 그래도 아주 저압 터보 말고 웬만한 터보가 적용된 차를 운행할 때는 터보 타이밍을 갖는 게 그래도 좋다라는 게 역설적으로 표시가 된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되네요. 이걸 보니까 터보차 저도 갖고 있지만 터보 타이밍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배기 시스템을 보게 되면 똑같이 이제 듀얼 머플러가 양쪽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기존의 M하고 그렇게 차이 나진 않게 보이지만 거기에 팁이 크롬으로 들어가서 멀리서 봐도 이렇게 티가 나는 그런 머플러가 들어가게 되는데, 컴피티션 모델 같은 경우는 블랙 크롬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다 어둡게 강인한 인상으로 보이겠죠. 이거는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해서 보시고요. 스포츠와 스포츠 모드에 따라서 사운드가 다르게 이렇게 플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크게 변한 점은 아니고요. 그리고 별도의 M 사운드 버튼이 있습니다. 어떤 드라이브 모드에서도 작동을 하는 부분도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나오게 되는 M3, M4 모델은 드디어 4륜 구동이 적용이 됩니다. 기존에 나왔던 후륜 구동이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후륜 구동도 나오고 그리고 4륜 구동 모델도 나옵니다. 만약에 매뉴얼을 운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후륜 구동 선택이 가능하고요. 4륜 구동에는 8단 M 스텝트로닉 트랜스미션이 적용이 됩니다. 이번에 나오는 스텝트로닉 미션에는 컴포트 모드, 스포트 모드, 그리고 트랙 모드 이렇게 세 가지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컴피티션 모델에 적용되는 올휠 드라이브 모델은 MX 드라이브 인텔리전트 올휠 드라이브라고 해서 후륜 구동에 기반으로 해서 토크가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 컨트롤된 멀티플레이 클러치를 통해서 구동을 배분하게 되고, 액티브 M 디퍼런셜이 들어가는데 액티브 M 디퍼런셜 같은 경우는 리어 엑셀의 토크를 분배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MX 드라이브 인텔리전트 미션에는 세 가지의 모드가 적용되는데 4륜 구동 모드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4륜 구동 스포츠 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4륜 구동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는 뒤에 토크를 많이 배분되어서 좀 다이나믹한 드라이빙, 그러니까 BMW에서 말하기에는 트랙에서 운전하기 위한 최적의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미션 모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2륜 구동 모드, 후륜 구동 모드가 또 적용이 돼요. 근데 후륜 구동 모드를 선택했을 때는 당연히 DSC를 꺼야지 완전한 후륜 구동 모드가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서스펜션 쪽이나 셰시 쪽을 좀 보게 되면 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어댑티브 앤 서스펜션 적용이 돼 있고, 당연히 전자 컨트롤로 쇼업서버의 압력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모드 이렇게 적용이 됐고, M 서브트로닉 스티어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에 따라서 그 감도 조절이 가능하고,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에 두 가지 세팅이 있는데 이 세팅에 따라서 핸들을 돌리는 각도와 그 바퀴가 돌아가는 각도의 비율이 좀 차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가 약간은 더 비율이 낮겠죠. 그러니까 일반 컴포트 모드 같은 경우는 핸들을 생각보다 더 많이 돌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는 내가 돌린 만큼 바퀴가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특히 트랙에서 운전하거나 스포츠 드라이빙 할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어떤 느낌이 들지. 이번에 그리고 M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있잖아요. 그 중에 MSC라고 불리는 시스템의 그 기능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10단계 그 범위까지 적용을 해서 상황에 따라서 차가 미끄러지는 거를 어느 정도에서 잡아줄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재밌을 거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드리프팅을 하거나 일부러 차를 날려서 탄다는 그런 운전만 하지 않으면 굳이 DSC를 끄지 않더라도 정말 재미있는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여러의 스트랩바가 적용된 부분이 기존의 M3, M4가 다 그랬듯이 접점 지점을 최대한 좁혀서 이전 모델보다 더 타이트하게 조정을 했어요. 아예 쇼업서버 들어가는 마운트 위에 이제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셰시를 강하게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M차와 일반 3시리즈, 4시리즈와 다른 부분이 특히 차를 떠봤을 때 서브프레임이 다른 부분을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스트라타오바에도 고스란히 연결이 된 걸로 보이고, 특히 M차들이 어떤 서킷 주행을 하거나 좀 더 스포츠하게 운전했을 때 차가 받아주는 그 충격 자체를 좀 흡수하기 위한 그런 방편 중에 하나라고 보이고, 근데 이런 부분은 있어요. 너무 셰시를 강하게 만들면 그 부분의 스트레스가 보통 쇼크 업서버나 스프링에 전달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 끝에 있는 타이어가 원래 타이어가 갖고 있는 수명보다도 더 짧아질 수가 있을 뿐더러 거기에 따른 평소에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지 않을 때 나한테 오는 그 단단함이 많이 다가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도 분명히 저는 이 BMW에서는 해소를 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차를 타봐야 알겠죠, 어느 정도의 느낌이 올지. 근데 이렇게 엔진룸을 보거나 아니면 서브프레임이 어떻게 적용됐다라는 내용을 봤을 때는 기존의 어떤 M과의 비교해도 여러 접점을 통해 차를 강하게도 만들지만, 강하게 만드는 것 반면에 힘 전달하는 부분을 분산을 많이 해서 운전자나 탑승자한테 그런 단단하고 충격이 오는 부분을 많이 방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이 두 가지 면이 다 보이는 설계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보고 이 차를 타봤을 때 기존 M차들과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서브프레임을 많이 적용을 했다, 어떤 재질을 딱딱한 걸 넣었다 해서 차의 강성을 유지하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차의 강성만 유지하게 되면 노면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 차가 받는 여러 가지 딱딱함과 단단함이 탑승자한테 스트레스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서킷에서 레이싱을 하면 단단함과 딱딱함이 스트레스로 오지 않아요. 왜냐면 무조건 나는 빨리 가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단단함이 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스트레스 온다기보다는 상황의 경쟁 때문에 운전에 집중하게 되고, 시합할 때는 모르죠. 근데 실제 한번 시합 뛰고 나면 몸무게가 몇 킬로씩 빠져 있거나 이렇게 몸에서 반응이 오는데, 근데 이 M3, M4는 물론 고성능 차긴 하지만 일반 길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메이커에서는 이 셰시를 무조건 딱딱하게만 하진 않는다. 어느 쪽에 충격이 오면 이 충격을 잡아주는, 그래서 차의 운동 성능을 흐트러뜨리지 않은 기능을 하지만, 반면에 그 충격이 여러 군데로 분산을 시켜서 탑승자 쪽에도 많이 오지 않게 그렇게 설계가 된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단단하고 이거 좋다 뭐 이렇게만 하는데, 이게 사실은 탑승자한테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항상 이 고성능 차를 만들 때 많이들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해요. 특히 BMW M 차들이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나타낸다고 하니까, 물론 이건 BMW에서 한 말입니다. 자기 잘났다고 당연히 얘기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셰시를 너무 단단하게 하면 타이어가 정말 좋은 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타이어는 예를 들어서 스티키한 타이어 아닌 일반 사계절용 타이어, 트레드가 막 깊게 파여있고 많은 이런 타이어에 이런 셰시가 적용된 차에 꼽게 되면 타이어의 스트레스는 어마무지하고, 어떤 위급한 상황에선 타이어가 그립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타이어의 중요성도 꼭 같이 겸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보이네요. 롤 센터가 아주 낮은,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아주 낮은 그런 차로 구현을 했는데, 여기에 큰 캐스터와 킹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장거리를 운전할 때도 탑승자가 아니면 운전자가 피로감을 많이 받지 않게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흔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M차들의 특징은 기존 모델에 비해서 앞에 바퀴의 트랙, 바퀴와 바퀴 사이 거리죠. 그 트랙이 1.5인치가 넓어졌다고 해요. 대략 한 3cm가 넓게 이렇게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안정적인 운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드리프팅 같은 경우도 오히려 더 재밌게 드리프팅을 하는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이게 뭐 3cm 넓어진 것 같고 뭐가 대단하냐, 이거 되게 커요. 롤 센터도 낮아졌는데 트랙 자체가 넓어졌다, 이렇게 되면 거기서 기존의 같은 타이어를 적용했을 때 올라오는 접지력의 상승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의 현상이 반대로 표현이 될 정도로 바퀴와 바퀴 사이 거리는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을 앞바퀴를 1.5인치, 그러니까 대략 한 3.5cm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늘려서 그만큼 기존의 M차들보다 좀 더 트랙션을 강화를 했고, 그리고 균형 능력을 향상시켜서 안정감을 많이 회했다라고 BMW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가는 휠 사이즈를 보게 되면 일반 컴피티션 모델이 아닌 모델은 앞바퀴는 18인치, 뒷바퀴는 19인치가 들어가고, 그리고 컴피티션 모델 같은 경우는 앞에는 19인치, 뒤에는 20인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어 사이즈는 18인치 경우는 275 40 18이 들어가고요.
일반 M차의 후륜 구동 같은 경우는 285 3호의 19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컴피티션 모델은 앞에 275 3호의 19가 들어가고 뒷바퀴엔 285 30의 20인치가 들어가요. 그래서 앞뒤의 휠 사이즈를 다르게 했다라는 게 또 특징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둘 다 럼플렛 타이어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브레이크를 한번 보게 되면 기본 브레이크에는 앞에 6개의 피스톤이 들어가는 캘리퍼가 적용이 되고 뒤에는 모노 피스톤이 들어가게 되고요. 디스크 사이즈는 앞에는 380mm, 뒤에는 370mm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세라믹 브레이크 있잖아요. M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라고 BMW에서 명명을 하는데, 그때는 디스크가 앞에는 400mm, 뒤에는 380mm가 들어가요. 훨씬 더 큰 디스크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번에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브레이크의 압력의 느낌을 다르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로 나뉘어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하나는 좀 더 딱딱하게 밟히고 하나는 좀 더 부드럽게 밟히는 그런 모드를 선택해서 운전할 수 있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합차를 몰아보시지 않은 분들이 많겠지만 일반 경주차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가 다이렉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발로 밟는 브레이크 압력을 계산을 해서 실제 중간에 들어가는 모터를 통해 피스톤을 눌러서 바퀴에 들어가 있는 캘리퍼에 있는 패드를 눌러서 잡게 되는 게 브레이크인데, 경주차 같은 경우는 그 피스톤을 모터로 누르는 게 아니라 발로 밟는 차들이 꽤 있어요. 물론 스펙에 따라 다르고 그 경기에 따라 다르고 차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반 경주차의 브레이크 시스템, 그러니까 아주 퓨어로 내 발의 힘으로 밟아서 브레이크를 작동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직도 꽤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브레이크 정말 말도 못하게 세게 밟아야 되거든요. 거의 브레이크에 올라타는 느낌으로. 그런데 뭐 그 정도까지의 느낌을 표현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BMW에서는 아무래도 재미있게, 이건 좀 재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모드 선택을 통해서 딱딱한 브레이크와 부드러운 브레이크의 차이를 두면서 이제 운전자한테 좀 더 경주차를 운전하는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다른 좀 고성능차나 스포츠카에는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런 외모랑 내부를 보게 되면 이제부터는 하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그릴이 이번에 4 시리즈 새로 나온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앞 범퍼 밑에 있는 기존의 M차들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모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없어졌어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라디에이터 그릴을 살리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뭐 아닐 수도 있지만요. 모양 자체가 M3든 M4든 다 긴 콧구멍을 가졌다라는 게 가장 큰 외모의 특징입니다. 역시 카본으로 만들어진 지붕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리어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M 컴피티션 같은 경우 하이글로스 검정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디퓨저 같은 경우는 모든 모델을 다 검정으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피티션 모델에만 적용되어 있는 검정 팁이 들어가면 상당히 강인한 인상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풀 LED 헤드라이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엔젤 라이트라고 하죠. 이거 엔젤 라이트 자체가 뭐 동그란 게 아니라 U자의 타입으로 나오게 된 모양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옵션으로 레이저 라이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M 카본 익스테리어 패키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에어 인테이크, 그리고 디퓨저, 사이드 미러, 스포일러, 이런 것들이 CFRP라고 해요. 카본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모는 하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저는 처음에 4 시리즈 나왔을 때보다 약간은 눈으로 보는 건 적응은 했는데 아직은 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인테리어를 보게 되면 머리노 레더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의자에 들어와 있는 M3, M4 적혀 있는 부분이 당연히 불이 들어오는 걸로 적용이 됐고, 이건 뭐 지난 세대하고 똑같습니다. 뭐 당연히 M 버튼이 들어간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됐고, 스타트 스톱 버튼도 M 버튼과 같은 빨간색으로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카본 파이버를 적용을 하게 되면 핸들도 카본이 적용이 되고 기어 노브도 카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컴피티션 모델에 한해서라고 하네요. 그리고 버킷시트도 적용이 가능한데 버킷시트도 카본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M3, M4에도 아이드라이브 7.0이 들어가서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다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M뷰라고 해서, 그러니까 M차만이 갖고 있는 타코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멋있게 RPM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12.3인치의 모니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기판도 10.2인치의 인스트루먼트 패널이 들어가고, 센터 모니터는 터치스크린으로 다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옵션으로 M 드라이브 프로페셔널이라는 것이 있는데, M 드라이브 프로페셔널을 적용을 하게 되면 트랙 모드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 트랙 모드를 설정하게 되면 드라이버 어시스트 시스템 같은 그런 안전에 관련된 부분, 아니면 컴포트 모드가 들어간 부분은 다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최대한 오로지 달리기 위한 차로 변신을 한다는 얘기랑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기판도 트랙 모드 별도의 디자인된 부분으로 바뀌게 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M뷰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M 트랙션 컨트롤이 최대치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드리프트를 분석하는 모드가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드리프트한 거리라던가 어떤 앵글, 이런 것들도
어떻게 했는지 다 기록을 저장해서 운전자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표시되는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랩 타이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시간으로 돌파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기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부분들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항상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런 건 참 재밌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 M차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것도 있죠. 자주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이런 기능이 좋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이런 차에는 이런 기능이 있는 게 있어 보이지 뭐 이 정도의 느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가 언제 나오냐, 이 북미 기준으로 후륜 구동 모델은 2021년도 봄 정도에 나온다고 하고 4륜 구동이 들어간 올릴 드라이브 모델 같은 경우는 여름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더 사전 조사를 많이 하시고 처음에는 많은 물량이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나 빨리 받고 싶다 하면은 지금 당장 딜러십으로 가서 계약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번의 특징은 더블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안 들어간 부분이에요. 8단 오토가 들어간 거죠. 스텝트로닉. 그래서 이 부분은 왜 그랬을까? 분명히 그렇게 적용된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아직 저희가 판단하기엔 조금 이른 것 같지만 차가 나와서 운전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니까 더블 클러치보다 훨씬 좋네 뭐 이런 느낌을 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가장 특징적인 건 트랜스미션에 더블 클러치가 적용이 안 됐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이고, 앞뒤 바퀴의 휠의 사이즈가 달라진 점, M 트랙션 컨트롤 DSG 모드가 좀 더 세밀하고 넓게 조정의 폭을 가져갔다. 10단계라고 하는데 운전자가 10단계를 다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정도로 폭을 많이 넓혔다라고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기존의 M3, M4에 없었던 트랙 모드가 추가가 됐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눈에 보이는 그런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빨리 차가 나와서 실물을 직접 보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봅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